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죠.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봄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특히 새학기, 우리 아이들에게나 부모에게나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 새학기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새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도 하나둘 생겨난다고 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본인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이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에서 아주 빠르고 반복적인 움직임이 있거나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는 아이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체 아동의 약 20%가 일시적인 틱을 경험할 정도로 틱장애는 흔하고 또 소아기 때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 틱장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어린이 틱장애도 새학기에 급증한다고 하죠. 오늘 이 시간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을 모시고 틱장애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그에 따른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플러스는 틱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3월이고 또 새학기입니다. 이 새학기 때 우리 아이들은 설레기도 하지만 또 긴장도 많이 하는 시기거든요.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반 친구들은 어떨까?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바쁜데 그만큼 새학기에는 틱장애 증상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보통 이제 새로운 학기 이제 3월 진입하게 되면은 학년도 바뀌죠. 그리고 학년이 바뀌면서 담임선생님이 또 바뀌고, 네. 친구들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그럼 이거 다 이제 스트레스를 작용하게 되죠. 이 속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이 분석도 해야 되고, 이 친구는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친하게 될 수 있을까, 또는 얘가 나한테 좀 까칠하게 대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뇌가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거나 또 이럴 때 이제 뇌나 또는 정신 쪽에서 약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일부 학생들에게서는 이제 신학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한 3개월 정도 지속되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때 이제 초기에 좀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머리나 손이나 이런 데서 반복해서 움직이거나 또는 눈을 깜빡이거나 하는 이런 틱 장애나 ADHD 같은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신학기 증후군으로 시작해서 증상이 심해지면 틱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틱장애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나요? 틱장애는 이제 그 기저핵의 이상, 뇌간 내 기저핵의 이상을 해서 나타나는 신경병증인데요.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수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 또는 말 또는 음성, 소리 이런 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눈 깜빡이는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과에서 처음 진단하는 경우들이 많고 안구건조증이거나 또는 결막염이 아닌가 싶어서 갔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머리를 흔들거나 어깨나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하고 다양한 증상들로 나타나죠. 특히 그 운동틱은 모터틱이기 때문에 움직임 위주로 나타나고요. 음성틱은 보컬틱이기 때문에 뭐 킁킁 또는 이러거나 또는 기침을 하거나 또는 노래를 부르거나 또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혀를 차거나 하는 이런 현상들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틱 증상은 내가 안 하려고 그러면 잠깐 동안 안 할 수 있는데요. 네. 안 하려고 해도 불수의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얼굴에 나타났다가 팔로 나타났다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네, 이 증상도 참 다양하고 또 증상이 나타나는 위치도 자주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을 텐데요. 이 틱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 것 같은데 종류별로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틱 장애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운동 틱은 모터 틱, 그러니까 근육을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음성 틱은 보컬 틱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단순한 소리부터 복잡한 단어나 또는 구절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상한 소리, 뭐 이렇게 기침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기도 하고 또는 뭐 혀를 이렇게 차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이렇게 뭐 욕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운동 틱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눈을 계속 깜빡거리거나 또는 눈썹을 찡그리거나 또는 뭐 입술을 실룩거리거나 또는 비꼬듯이 이렇게 썩소같이 하기도 하고 혀를 내밀기도 하고 머리를 움직이거나 좌우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거나 또는 이렇게 젖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깨를 움직이거나 날개짓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발을 구르기도 하고
그렇게 나타나고 음성틱은 이상한 소리들 좀 평상시 잘 안 듣는 뭐 돌고래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는 뭐 이상한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뭐 팔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뭐 새 소리 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이상한 소리 평상시 안 하던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이 틱 증상의 가장 특징이 자기가 안 하려고 그러면 잠시 동안은 안 할 수 있는데 안 할, 이렇게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군요. 직접 이 증상들을 몸소 보여주셔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통 이 증상이 가장 많이 시작되는 곳은 어딘가요? 보통은 이제 눈 주변이죠. 눈이 목표 2번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그래서 애들이 정보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눈이거든요. 그래서 눈 쪽 주변,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또는 눈썹을 이렇게 막 찡그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벌레가 들어가거나 먼지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결막염인가 또는 안구건조증인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안과에서 틱을 진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안과에 가셔가지고 뭐 체크 한번 해보셔서 그쪽에 문제가 아니라면 운동틱일 수 있다라는 걸 관찰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이랑 어깨 쪽 머리 움직이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이 되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소아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제법 흔하게 발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몇 살부터 증상이 좀 시작이 되는 편이고 어느 정도나 지속이 되고 있나요? 보통은 한 7세에서 9세 정도 시작하는데요. 한 10%에서 20% 정도가 일시적인 틱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틱인 경우에는 뭐 양약을 먹어가서 어느 정도 지나면 바로 이렇게 사라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 증상이 이 4주 이상 보통 이제 일시적 틱장애라고 하는 게 1년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많고요. 그리고 1년 이상 되는 만성틱인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보통 남자아이들이 여자 어린이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건강한 참견으로 시청자 질문을 들어봐서요.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 틱 장애가 있다면 지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틱 장애 그리고 지능 지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틱의 원인이 그 지능 지수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발달 지연이나 인지 능력 저하가 있는 아동들에게는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뇌전증 간질이 있는 경우에도 약간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지능이 낮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지는 않고요. 그리고 틱을 갖고 있는 아이들 일반 아이들하고 지능 차이는 없어요. 되지만 이제 감각적으로 좀 예민한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는 ADHD나 이런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아이의 증상이 틱 장애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박사님 그렇다면 이 틱 장애가 생기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보통 이제 해부학적인 그 양방신경학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틱 장애는 뇌신경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유전적인 요인이나 세균 감염 같은 면역 반응 이상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심담 허겁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이렇게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겁이 많고 밤에 혼자 못 자고 이런 경우들이나 또는 짜증을 너무 많이 내는 경우 감기울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과 관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약하고면서 이렇게 옆에 친척이나 누가 혼나는 거 보고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무서워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이런 오장육부의 강약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구분해서 치료해 주는 게 낫고 또 구조적으로 볼 때는 목표 1, 2번이 틀어져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아이들의 치아 구조가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 있거나 또는 밑에 치아가 안 보이는 너무 뒤로 들어가 있는 클래스 2 부정교합이 있다든지 또는 치아의 문제, 충치라든지 이런 게 많거나 또는 음식을 한쪽으로 씹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이런 턱관절 치아 구조로 인해서 이런 틱장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틱 장애 하면 뚜렛 증후군도 함께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뚜렛 증후군은 뭔가요? 좀 다른 건가요? 아니요. 뚜렛 증후군은 틱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틱이 운동틱, 음성틱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운동틱이나 음성틱 둘 중에 한 가지가 1년 이상 지속이 된 상태에서 운동틱이 있는 상태에서 음성틱이 생기거나 또는 음성틱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틱이 생기거나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게 된 거죠. 한 가지만 있다가 그게 1년 이상 된 경우를 뚜렛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뚜렛 증후군이 아무래도 운동틱 또는 음성틱만 있는 경우보다는 좀 더 증상이 심하고 치료 기간도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틱 장애가 나타나는 원인 중에 뇌신경 전달 체계 이상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럼 이 틱 장애를 뇌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뇌의 문제죠.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것만 보면 표정이나 또는 음성이나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이쪽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중추신경계 발달 과정에 생기는 또는 뭐 환경이나 생활 습관, 음식, 유전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뇌의 특정 부의 변화를 일으켜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건 발달신경 질환이에요. 뇌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뇌는 경추 1번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추 1번이 뇌혈액 공급로나 뇌하수체 전엽 그리고 교감신경계하고 연관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레이 해버 29판 4페이지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경추 1, 2번이 바로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 경추 1, 2번은 턱관절의 문제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거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대신에 이제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바로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쌓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뇌의 어떤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되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보통 이제 뇌하고 뇌관 그리고 그 브레인스템이라고 그러죠. 기저핵 이 세 군데의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뇌관은 머리하고 목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신경핵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심혈관, 심장 뛰는 거라든지 또는 호흡 기능하는 이런 거 조절하는 중추가 있고 그리고 또 신체 상태에 대한 그 말초들, 손발에서 열어보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모여서 뇌로 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뇌관이 목 뒷부분에, 뇌 뒷부분에서 경추 1번 높이에서 척수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처음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ADHD, 주의력 결핍 증후군이죠. 그리고 운동특이나 음성특이나 뚜렛 증후군이나 뇌전증이나 뇌성마비나 연축성 사경증, 뭐 근긴장 이상증 같은 뇌신경세포 손상 질환 전체들이 경추 1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추 1, 2번 이 구조적인 문제를 보고서 치료하는 선생님들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약물로만 치료하는 경우들 중에서 약물로만 치료했는데 차도가 없거나 좀 문제가 좀 더 있다, 아직도 좀 덜 낫다 그런 경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보고서 치료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데 그럼 실제로 치료하셨던 사례 중에 말씀하셨던 뇌전증 혹은 뇌성마비 같은 뇌 쪽의 이상 문제들을 척추의 문제로 보고 치료를 해서 나아진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제일 오래 치료 받으시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만 11년 동안에 1117번 치료 받으셨거든요. 한의원 오기 전에 대학병원에서 14년 동안 양약을 복용 중이시다가 저희 한의원 앞에서 대발작 일어나셔가지고 쓰러지고 눈 뒤집히고 이제 발작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때 오셨을 때 처음에는 10분 정도밖에 한 번 걸으면 10분밖에 못 걸었던 분이신데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언제 어디에서 발작을 할지 모르니까 이분이 항상 긴장하시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쓰러지면서 부딪힐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으시고 그리고 친정어머니하고 얘기할 때도 같은 단어를 3번, 4번 얘기를 해야 친정어머니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발음에 장애도 있었고 그리고 발가락도 2번에서 5번 발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1년 반을 치료하니까 10분밖에 못 걸었는데 90분, 1시간 반을 걸을 수 있게 됐고 2년 반을 치료하니까 그 대발작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3년 반을 치료하니까 5시간 걷게 되고 7년 치료 후에는 10시간. 그러면서 이제 친정어머니하고 대화하는데도 발음이 좋아져가지고 말도 잘하시게 되고 어휘도 좋게 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불안감도 없어지고 잠도 잘 주무시게 되고 사시도 사라지고 또 대학병원에서 검사하니까 왼쪽 시야가 까매져서 시야 소실이 되는 이 증상도 한 70% 좋아지시고 그리고 안면 비대칭도 좋아지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변화가 아주 많이 나타나는 거 있고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느끼시고 이게 구조가 좋아질 때 기능이 같이 좋아지는 게 정말 신기하면서도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틱 장애도 이 뇌 척추 문제로 보고 치료를 해서 증상이 좋아진 사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이 학생은 9살 초등학생 때 왔는데요. 운동틱을 2017년에 났는데 내원 4년 전에 처음 증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2년 전에 이제 운동틱 진단을 받았죠. 보통 이제 한의원에 오는 친구들이 운동틱 진단을 양방병원에서 먼저 받고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는 특히 그 중에서 농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희롱한다 할 때 농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혀를 내밀어 가지고 메롱하듯이 이렇게 혀를 가지고 내밀고 이 혀를 가지고 자기 입술을 닦아서 입술 주변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처럼 입술이 트고 하는 현상이었었죠. 그리고 입술을 안쪽으로 이렇게
물기도 하고 입을 이렇게 실룩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벌리기도 하고 눈도 깜빡이고 목도 움직이고 머리도 흔들고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고 하는 친구인데 엑스레이를 보면 경추 부정렬 증후군이 있어요. 경추는 정렬 상태가 C자 형태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틀어지면 보통 이제 일자목이에요, 거북목이에요, 또는 역시자목이에요. 이게 다 경추가 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경추가 틀어지면 경추에서 옆으로 나오는 신경들이 눌리게 되고 또 경추 주변에 있는 근막, 근육, 혈관 또 신경이 지배하는 곳들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CBA 치료를 117번 하고 그리고 표준형 장치를 계속 착용하면서 혀내 미는 동작도 없어지고 입술 주변 적시는 동작도 당연히 사라지고요. 그리고 입술 주변이 깨끗해지고 당연히 눈 깜빡이는 거나 얼굴 실룩거리는 거 또 손가락 계속 움직이는 증상 이런 것들도 사라지면서 많이 호전이 됐었죠.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건강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최기헌 박사님과 함께 틱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먼저 틱장에는 어떻게 검사하고 또 진단을 내리고 계신가요? 네, 저희 한의원에서는 보통 이제 발생 시기나 또는 증상 그리고 면담, 임상적 관찰 그리고 맥진기 검사하고 그리고 이 경추 회전 검사라든지 또는 이게 아이들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주로 보는데요. 보통 오시기 전에 거의 대부분 이제 양방병원에서 진단 받고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이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보면 이제 ADHD나 안구건조증이나 또는 안검연축이나 강박증 같은 증상들하고 조금 감별 진단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보통은 ADHD가 먼저 오고 그리고 틱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난 이후에 강박증이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죠. 네. 그리고 조금 이제 다른 병이긴 한데 안검연축이라고 눈을 이렇게 계속 깜빡이는 병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좀 이거는 근긴장 이상증 또는 뭐 이긴장증이라고 하는 디스토니아인데 이 경우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틱장에는 증상이 참 다양해지고 증상을 보이는 위치도 많이 변화하니까 다양한 곳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의원에서는 이 틱장애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죠? 네, 이제 증상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증상이 좀 가벼운 경우들 있죠. 한두 군데에서만 생기고 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이런 이제 이 정규분포 공선에서 봤을 때 이 그린 존인 경우는 뭐 한약 치료를 위주로 하면서 단순 춘화 정도만 해도 잘 낫고요. 근데 네. 이제 옐로우 존이나 레드 존이어서 좀 증상도 많고 발병한 지 오래됐고 만성틱이 됐고 이런 경우들은 FCST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좀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이제 경추 교정을 해야 되니까 이 소리 나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친구들의 치료에 대한 적응증 또는 수능도에 맞춰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뇌 문제이기 때문에 뇌를 안정화시켜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뇌의 가소성 변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뇌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정상적인 건강한 뇌를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이러려면 몸통에서 뇌로 가는 신경이 올라가는 경추 부분을 정상적으로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신경이나 혈액 공급로의 통로를 넓혀주고 뇌척수액의 흐름도 안정화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걸 유지시켜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균형장치인 CBA나 또는 표준형 균형장치 TBA 그리고 한약 치료하고 침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뇌도 좋아지고 뇌성마비까지 좋아질 정도니까 운동틱 같은 정도는 아주 쉽게 또 또래 증후군도 쉽게 치료가 되죠. 그렇군요. 이 뇌와 척추 치료뿐만 아니라 턱 관절 치료를 통해서도 틱장애를 또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원리인 건가요? 네, 이 턱 관절을 치료한다는 게 턱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이 턱 관절의 움직임의 중심축이 목표 1, 2번인데 결국 경추 1, 2번을 조절해서 뇌의 바닥에 되는 저평골, 나비뼈를 좋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턱관절 옆으로 또 9개의 뇌신경이 지나갑니다. 네. 경추 1, 2번 척추관을 통해서 뇌에서 몸으로 전신으로 올라가는 신경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턱관절이 틀어지면 경추 1, 2번이 같이 틀어지게 돼요. 그럼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턱관절 옆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신호들이 뇌에 가게 되고 그럼 뇌신경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깨어있을 때는 1분에 2번, 잠잘 때는 1분에 1번 침을 삼키게 되는데 그 침 삼킬 때 아래쪽 치아에 걸리는 힘들이 모여서 그 벡터들이 모여가지고 뇌 하수체와 시상하부에 가서 작용을 줘서 호르몬 분비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턱관절하고 경추 1, 2번하고 침 삼키는 것, 뇌하고 뇌간, 기저에게 미치는 자극들 그리고 호르몬 분비들, 뇌척수액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시그널들을 없애주고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시켜서 그리고 또 뇌를 안정화시키면서 좋아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호흡이 좋아지거나 또는 눈이 밝아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이 FCSD 치료를 해보면 비염이 정말 잘 나요. 네. 예, 비염이 안 나는 친구들이라면 경추 1, 2번 틀어져 있는 거 아닌지 이걸 보셔야 되고 사람이 살아있으면 계속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이 좋아지기 때문에 빨리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제로 CBA 치료법 그리고 TBA 치료를 병행해서 네. 틱 장애가 좋아진 환자분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친구는 이제 3월 개학하면서 같은 반에 있는 여학생이 이렇게 막 놀린 거예요.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 네.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타나온 경우인데, 운동 틱 장애로 눈을 깜빡이고 코를 킁킁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반복하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증상은 한 30번 정도 내외로 치료하면서 증상이 좋아지더라고요. 턱관절에 0.05mm 편차를 잡아가지고 이 턱관절을 잡는 이유는 편차를 잡는다고 하는 거는 척추가 틀어졌기 때문에 척추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턱관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턱관절 자체는 X축, Y축, Z축의 그 3교점이 되는 곳에서 수평까지 그래서 2, 4, 8, 16, 16분의 1에 되는 포인트를 맞춰서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틀어져 있는 목뼈를 맞춰줘서 추나 치료해가지고 재정렬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증상들이 호전되면서 좋아지는데 이 친구는 20여에 대해 치료하고서 호전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90% 이상 좋아졌죠. 정말 빨리 좋아졌고 그리고 이 친구가 좋아지면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소개해 주시기도 하시고 했던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이 만성 운동 틱도 맞춤형 장치 CBA로 네.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왔는데 눈하고 코를 찡그리고요. 콧가에 이렇게 주름도 잡고 했던 경우고 손톱도 이렇게 자주 물었던 버릇이 있었고 또 초진 때 이렇게 산만한 느낌이었었고 또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좀 처져 있었죠. 그리고 골반도 중심에서 틀어져서 이렇게 아마 짝다리를 많이 짚었던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도 목뼈 1, 2번 좌우 간격이 다르고 또 C2 극돌기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돌아가 있는 게 바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FCSD 치료법 중에서 CBA 위주로 하면서 TBA 사용하고 이 친구는 한약은 거의 쓰지 않았어요. 보험약만 처음에 한 일주일만 썼는데 구조적인 치료 24회 정도 치료하면서 구조적인 치료만으로도 좋아졌고 그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관찰해봤더니 발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2회가 되면서 이제 치료 효과가 계속 가속되는 걸 보았는데 확실히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증상들이 완전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 틀어져 있지 않는지 한쪽으로 짚지 않는지 또 짝다리 짚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시는 게 낫고 또 다리 꼬고 앉지 않도록 해주는 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동틱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목뼈 1, 2번 틀어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좀 지켜봐 주시는 게 낫고요.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옆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 안면 비대칭이 있지는 않는지 음식을 한쪽으로 씹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 틱장의 원인 중에는 뇌와 척추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깜짝 놀랐다든지 아니면 공포를 느낀 이후에 틱 증상이 나타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친구는 44살인데요. 유치원생인데 이제 엑스레이로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목이었었죠. 이게 그 텔레비전에 올해 한의원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귀신 나오는 TV 프로그램 보고서 놀랍고 무서워해가지고. 아이고, 네. 네, 그래서 뭐 혼자서 화장실 가기도 무서워하고 눈도 깜빡이고 코도 그렁그렁거리고 찡그리고 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 목뼈 입은 많이 틀어져 있었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상부경추도 조금 틀어져 있는데 2달 동안 12번 상부경추 교정 치료만 했고요. 보통 아주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CBA 장치를 만들지는 않고 교정 치료를 해주고 한약을 위주로 복용하면서 필리심 치료하면서 나아졌는데 지난주에 충주에서도 한 명이 왔었거든요. 2달 전에 왔었는데 운동틱이 있어서 왔는데 이제 사촌이 혼나는 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와서 운동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한약을 위주로 썼는데 그 한약 먹고 나서 한 70% 정도 좋아졌다고. 그래서 1박 2일로 그 어머님이 친정어머니 허리 디스크 수술하신 분이랑 같이 와가지고 치료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균형 또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치료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틱장애 치료는 성장기인 아이들에게 척추 교정 또 턱관절 균형 의학 치료가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도움이 좀 될까요?
네, 지금도 치료받으러 오는데 그 만 7세 어린 여자 어린인데요. 이게 내원 당시 키가 125.1cm였어요. 체중은 22.9kg였는데 이제 편차만 찾아주는 치료를 하고 아주 어려워가지고 CBA를 만들지 못하고 상부경추 교정 치료만 했는데 뭐 보통 한 2주, 3주에 한 번 정도 오니까요. 2달 동안 3번 치료했는데 3번 치료만으로도 이제 목 젖히는 동작이 반으로 줄었고 운동튀기 주는 것과 동시에 키가 126.7cm가 되고 체중은 24.3kg로 성장 백분율이 한 81에서 84로 증가했죠. 2달 동안에 1.6cm 성장을 했는데 한 달에 평균으로 0.8cm 자라는 거죠. 성장 논문에서는 이제 한 달에 0.5cm 이상 자라면 효과가 있고 한 달에 1cm 이상 자라면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보통 성장 치료를 해보면 평균 이제 한 달에 한 0.7에서 0.8cm 정도 자라더라고요. 네, 여기서 또 건강한 참견 들어갑니다. 시청자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틱장애는 치료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 증상이 평생 남기도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가벼운 경우, 아까 그 그린존에 해당하는 아주 가벼운 경우 중에는 조금 있다가 바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양약 치료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교정 치료만 좀 하거나 한약만 쓰거나 이렇게 해서 바로 사라지는 경우나 빨리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틱장애가 이제 원인이나 증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또 심한 경우, 또는 그 주변 환경에서 예를 들어 부부가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거나, 또는 주변에서 누군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거나, 또는 이 친구가 뭐 계속 다리를 꼬은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 증상이 이제 만성틱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성인틱도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 치료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이 길어지면 증상들이 다단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늦지 않게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죠. 아이가 건강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갈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틱장애는 평소에 나타나는 증상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초기 틱장애 개선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행동 수칙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예, 틱장애 치료하려면 이제 부모님들이 좀 너무 호들갑 뜨지 않는 게 좋아요. 호들갑 떠지 마시고, 이거 이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 있다. 일단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지적질하지 마시고, 그러면 애들이 쫄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평안을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면 고개를 계속 이렇게 앞으로 숙이게 되니까 역시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지 않도록 시청 시간, TV 시청 시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은데, 경추 커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무 간섭하거나 이렇게 나무래거나 하는 것보다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운동도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애들이 지치면 피로감이 좀 지나치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줄여주시면 좋고, 많이 안아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도한 관심보다는 심리적인 안정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틱장애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주 이해가 쏙쏙 되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틱장애는 결국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짜증이 나도 안 되고, 너무 긴장하거나 그렇게 안 하도, 너무 긴장하거나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함께 해주도록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틱장애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좀 차도가 없거나 잘 낫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낫고요. 한약 치료로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영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